여러분,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날씨가 선선할 때 결혼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첩장도 참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참 축하는 해야 되는데 축의금을 또 이게 여러 집이 쌓이다 보면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긴 얼마를 해야 될까 얼마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오늘 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식이라든지 다른 행사에 얼마를 내면 좋을지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부자들이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축의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딱 맞다가 아니고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우리 멋진 회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그리고 풍수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 부의풍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축의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축의금을 우리가 왜 낼까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항상 모든 행위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개념 설정 그리고 혹은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축의금을 내는 이유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집안이 한다라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요. 결혼의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결혼하기 이전에 또 수많은 결혼식을 다니면서 또 많은 축의금을 내셨고 또 그게 내가 결혼식 행사를 하게 될 때 다시 또 돌려받는다는 또 이러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로 관행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 축의금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의금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 그 집안에 드리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인데 보통 얼마를 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요거는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올해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설문조사 결과의 50%가 5만 원이 적정하다고 했고 그 이후에 40%가 5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를 한 대상자의 90%가 5에서 10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한 7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낼 때 가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결혼한 당사자에게 얼마를 받을지 혹은 그 친한 친구의 정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얼마를 내는지 정도에 따라서도 그 내는 금액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적정선은 대략 일반적으로 5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만 원 밑으로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다른 곳에 한번 커뮤니티 시설을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도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축의금이라는 게 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었죠. 이 축의금이라는 것은 결혼을 주관하는 이 혼주분들을 위한 경우로 쓰일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축의금을 내게 되면 혼주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혼주분들도 뭐 물론 그렇게 축하를 받으셔야 되지만은 나는 어쨌든 결혼하는 지인 그 당사자에게 조금 전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혼주에게는 이제 3만 원 우리가 그 방명록 쓴 데 있죠. 방명록 쓰고 식권 받으시거나 뭐 답례품 받으실 때 그렇게 3만 원 정도 그렇게 내시고 나머지 7만 원은 따로 보관을 했다가 이제 당사자에게 바로 따로 직접적으로 전해드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랑 같으면은 이렇게 뭐 옆에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좀 그런데 신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거나 웨딩 촬영할 때 뭐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소지품을 따로 두고 또 옆에서 보관해 주시는 그런 지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그렇게 맡기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상황이 이게 애매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양 부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와이프가 결혼식 하는 만약에 신부 한 사람만 알게 된다라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부부가 둘이니까 2명의 몫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의금을 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나는 혼자인데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결혼식에는 남자, 여자 둘 다 안다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금액의 크기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친분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한 집에만 드리든지, 아니면은 뭐 각각 n분의 1로 나누어서 하시든지, 그리고 뭐 혼주분에게 드릴 목, 그리고 결혼 당사자에게 드릴 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시든지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 한 번에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손해보는 기분인데 이런 기분은 솔직히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거는 결혼식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각각이 그만큼 축하를 받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전하는 그 성의의 문제니까요. 내가 좋은 마음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축의금, 그러니까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축의금을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직장 다니고 있고 뭐 지금 동료가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축의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겁니다. 특히나 뭐 그 조직 자체가 끈끈하거나 뭐 작은 조직이거나 뭐 그렇다면은 더 또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다가 이제 퇴사한 동료가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나에게 알렸을 때, 그때 이제 퇴사한 동료가 나에게 연락을 와가지고 이렇게 청첩장을 줬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마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여기도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찬찬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같은 직장에 있을 때 나의 결혼식일 때 이분이 나에게 축의금을 줬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도 당연히 관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근데 나는 이제 결혼하거나 뭐 어떤 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갑자기 뭐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은 또 나를 친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청첩장을 줬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서 또 내가 단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과연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혹은 그게 그냥 단지 이 사람이 뭔가 돈 받으려고 연락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딱 객관적으로 나름의 기준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어쨌든 대부분 그렇게까지 연락을 주실 정도 같으면은 뭐 일부 아주 극소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의금을 조금이라도 뭔가 더 받으려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교류가 있었고 인간적으로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축하하는 행사를 알리고 싶어서 연락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의미까지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케이스로는 친구와 동생이 결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동생도 참 애매하죠. 우리가 이만큼 참 경조사를 챙긴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어찌됐건 간에 친구의 동생이 결혼식을 한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친구가 정말 절친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동생까지도 일면식이 있고 서로 교류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친구의 동생이라기보다는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 교류하는 사람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의금을 마음이 나는 대로 내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그냥 적당히 친한 친구이고요, 적당히 친한 친구의 일면식도 없는 동생의 결혼식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굳이 또 너무 막 이렇게 챙기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마음이 나가지고 챙기고 싶은 사람도 있으실 건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라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8번째는 저도 이제 작년 12월에 결혼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또 친하게 지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뭐 직장이 흩어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내가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반가워서 연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나을 텐데, 이게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하면은 어찌됐건 간에 축의금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을 취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연락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바로 좀 전화를 하거나 전화하기 좀 그러면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뭐 우리 이렇게 옛날에 잘 지냈었는데 단지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소식을 알리고 싶은 것 뿐이니 부담 갖지 말고, 시간이 된다라면은 참석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멀리서라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너무 찜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곧 결혼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축의금을 받는 사람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축의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반대로 내가 축의금을 받는 사람이 됐을 때라고 할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떤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 나 친하다 생각했는데 나한테 3만 원밖에 안 내고 갔네 라고 하면서 그럼 나도 너한테 3만 원밖에 안 줄 거야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 결혼식 자체에 와준 걸로도 감사하고, 내 결혼식에 어떠한 성의를 표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은 두 번째로 생각하시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쌓아왔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지 몇만 원만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몇만 원만으로 관계를 소원하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내가 주는 거는 풍성하게 주되 받는 거는 뭘 받든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로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결혼식이 너무 현대화되다 보니까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뭐 안 좋은 시선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몰랐던 두 사람이 만나고 두 집안이 만나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우리 인간이 이어갈 수 있는, 사회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성한 행사에 있어서 너무 좀 마음을 이렇게 작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또 나누시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저절로 굳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더 받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조회수 수익은 옆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곳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 매달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